네, 이어서 기능성 폴리머 기반 플라스틱 다운 가우징과 원 매터리얼을 주제로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폴리머 제품 유닛 문용락 PL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화학연구소의 문용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서큘러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시 된다는 게 이제 리듀스 또는 뭐 리디자인 또 리사이클인데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화학과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학회와 전시회를 다녔을 때 가장 눈에 딱 띄는 단어 하나가 바로 이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이제는 서큘러 이코노미가 어떤 연구 개발과 한 축을 다시 잡고 있는 게 바로 어떻게 이거를 재활용할 거며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할 거고 어떻게 이런 물성들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다녀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폴리머 회사는 폴리머를 기능적으로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포장하는 회사는 포장을 어떻게 이쁘게 하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포장에 대한 기술,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는 나는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만 어떤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리사이클 또는 리듀스에 대한 그런 기술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각 밸류 체인들이 서로 연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장하는 회사가 소재하는 회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포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리사이클을 고민해서 그러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소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리사이클이 원활히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공동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합종 연행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저희는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레진 메이커와 컨버터 그리고 브랜드 오너, 폐기물 수거 업체, 그리고 리사이클 업체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제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다 아는 회사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단독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새롭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뭐 종합화학에서 이제 주로 생산하는 건 이제 폴리올레핀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폴리올레핀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주로 패키징은 뭐 PP, 뭐 페트 종류가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P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P 필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리사이클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리사이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케미컬 리사이클링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저희 연구소 내에서는 이런 케미컬 리사이클링과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을 다 같이 연구하지만 저희는 리듀스와 리사이클리빌리티 관점에서 그러면 다운 게이징과 원 머티리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운 게이징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듀스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것인가, 쓰는 양을. 그래서 뭐 리사이클의 양을 줄이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파우치나 이런 것들을 다 멀티 필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P가 80% 쓰는 용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접착층과 그다음에 인쇄를 위해서 나일론 또는 페트를 사용하고 그거를 이제 세워놓기 위해서 스탠더빌리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페트나 나일론을 사용하는데 이 P의 80%가 사실은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에서 90 마이크론 정도 되는 P2층을
이걸 한 75%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25%만큼의 PE가 그만큼 덜 쓰이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조금 PE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줄이게 되면 성능이 준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대안을 찾는 것들이 바로 R&D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PE 레진을 가지고 50 마이크로를 뽑았을 때 충격 강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HPR 레진이라고 해서 종합화학이 가지고 있는 좀 하이 퍼포먼스 레진을 이용해서 두께별로 저희가 물성을 쭉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 마이크론으로 가도 물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존 쓰던 일반 범용 레진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파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담거나 어떤 내용물이 밖으로 새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 인테그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실 인테그리티는 밀봉을 했을 때, 열접착을 했을 때 얼마나 강도가 나와야 되면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열접착이 잘 돼야 조금 더 빠른 생산 스피드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을 보면 이 115도 근방에서 시작돼서 한 120도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온도인데 이거를 하이 퍼포먼스 레진을 쓰게 되면 실링을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기준 강도 이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R&D이기 때문에 이런 PE를 그러면 아까와 같이 물성을 좋게 만들고 열 접착성을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이 제품들을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레진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타이 체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기계적 강도는. 그리고 이 타이 체인은 촉매랑 공정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레진 메이커로서 그럼 촉매와 공정 특성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 타이 체인을 많이 만들 것이며 그리고 또 집어넣는 코 모노머의 함량에 따라서 부텐보다는 옥텐이 훨씬 더 그런 타이 체인을 많이 만들고 물성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코 모노머를 어떤 식으로 분포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머티리얼 쪽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 아까도 이거 보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P2층이 아니라 이 리사이클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의 소재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나 나일론 그리고 P를 같이 리사이클 스트림에 태우게 되면 리사이클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계적으로 그걸 레진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피트나 뭐 페트나 나일론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물성을 많이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페트나 뭐 PA 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하나의 재료로 만들게 되면 리사이클이 훨씬 더 쉽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머티리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아직은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의 연구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시작 단계고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나 엑소모빌, 보리알리스 정도가 이렇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물성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런 인쇄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런 인쇄층을 P라는 단일 소재로 만들 수가 있다면 가장 좋은 원머티리얼 소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인쇄층은 스티프니스나 터프니스가 좋아서 인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P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열 접착층과 똑같은 층으로 인쇄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뮬레이션을 보시면 페트나 PA가 쓰이고 PE가 한 50에서 90 마이크론 정도 쓰는데 이 페트나 PA를 P2층으로 바꾸고 이거에 대한 물성들을 P2에서 어느 정도 잡아서 두께를 조금 늘리더라도 동일한 두께 선상에서 하나의 재료로 리사이클이 용이한 그런 원머티리얼 소재를 개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이제 소재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계 가공 또는 그 다음에 후처리 기술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그럴 목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기계 가공 쪽으로 MDO나 TDO 방향으로 연신을 하게 되면 물성이 좋아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건 분자 배항을 어떤 식으로 시키냐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분자가 배열이 된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스티프니스나 그게 좋아지는데 그럼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거는 제품의 용도 디자인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같이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작 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를 저희가 컨셉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중에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좀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머티리얼 층이. 그리고 이제 케미칼 이미지를 찍어 보면 P층과 P층의 접착층으로 붙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 층이 인쇄층이라고 하면 그 인쇄층은 페트나 PA, 나일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PE로 다 구성을 하면서 저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층별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멀티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더라. 고밀도, 저밀도분이 있고요. 그래서 쭉 보니 우리가 원하는 걸로 PE라는 층으로 충분히 물성 구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저희는 좀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DO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기존의 제품과 물성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뭐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여기 이제 레퍼런스들이 보시면 기존의 페트나 PA로 만든 층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5레이어 MDO로 만든 그러니까 뭐 인쇄층도 P이고 그다음에 원래 P층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동일 두께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정도의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면도 있고 약간 좀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그 기계적 강도, 인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우리가 사용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O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TDO도 똑같고요. MD 방향과 TD 방향으로 연신했을 때 장점이라고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좀 증가시키고 뭐 스티프니스도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일드나 뭐 여러 가지 옵티컬 프로퍼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기존의 화학 레진 메이커로서의 소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가공, 컨버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 컨버터와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포장 업체들도 같이 그래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깊게 말씀드리지는 못했고요. 오늘 시간상. 그래서 이제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 게이징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이런 하이 퍼포먼스 레진을 가지고서 얼마나 두께를 줄이면서 기존의 제품들의 물성을 구현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 머티리얼을 해서 이거는 레진 메이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가공 기술, 그 다음에 뒤에 포장 기술까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이용돼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PE나 이런 것들을 소재 메이커로서의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몫이지만 기계 가공들 이런 건 컴포터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안들을 리사이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뭐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서 재활용했을 때 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케미칼 리사이클을 통해서 모노머단에서 다시 소재로 돌리는 방향들과 함께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 뭐 리듀스, 리디자인, 뭐 리사이클비리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서큘러 이코노미 체인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완성은 그것들이 다 각각의 밸류 체인들이 가졌을 때 이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전시회를 갔을 때 좀 봤던 충격적 그림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그런 쓰레기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리사이클이 안 된다라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생태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을 해서
계속 좋은 소재를 순환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결코 뭐 나쁜 소재가 아니고 뭐 악의 축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소재들을 계속해서 환경을 고려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문용락 PM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